자, 23년 3월 31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3개, 2개 괜찮겠죠? 3개, 2개. 자, 이겁니다. 혹시 수업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 시작합니다. 자, 소재는 프리플레이, 그냥 플레이어인데 다양한 플레이들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글의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자유놀이라는 소재로 시작을 합니다. 자유놀이는 Nature's means of teaching children that 이렇게 됩니다. 이 teaching이 또 사형식 동사인지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수단들 이렇게 되죠. me는 참고로 means 같은 경우는 얘가 단복수가 다 됩니다. 단복수가 다 돼요. 그의 기준은 앞에 관사 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수단입니다. free play.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아이들이 are not helpless. helpless는 뭐야? 무기력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기력하지 않다라는 것.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자연적 수단이 자유놀이입니다. 놀이 안에서는요, away from adults, 어른들과는 멀리 떨어져서 놀이 안에서는 아이들이 정말로 do have, 합니다. 뭘 가지게 돼? 통제를 갖게 되고요. practice asserting it, 그 통제라는 것을 asserting, 적용하다, 그치? 앞에 여기 컨트롤이 대명사 is로 쓰여져. 그것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practice 다음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다 보니까 그 동사 모양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practice ing 잘 체크해두도록 합시다. 이 asserting과 동의어로서는 발휘하다 의미니까 exert 같은 단어들, 그 다음에 exercise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exercise, 운동하다 말고 어떤 행사력을 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exert나 exercise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동의어들입니다. 그 통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또 아직 안 끝났어. free play,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뭐 하기를? to make their own decision. 자신만의 결정을 하도록, 또 solve their own problems. 어떤 자신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create and follow rules. 규칙을 만들거나 따르기도 하며 and get along with. 다른 사람들과 get along with,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뭐로서 어울려? as equals. 동등한 대상으로서. 뭐라기보다는 as obedient나 rebellious subordinate. 이런 단어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라기보다는 뭐로서? 복종을 하거나 rebellious, 어떤 반항적인 subordinate, 하위자들, 그치? 하급자들. 이런 하급자들로서라기보다는 동등한 대상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는 방법을 뭐한다? 배웁니다. 얘가 본동사고 전부 다 지금 세모 친 거 전부 다 learn 뒤에 있는 투부정사 생략되어 있는 병렬 구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벌써 지금 3문장 읽었는데 공통분모가 뭐니? in play, free play. 또 다음도 마찬가지야. in, active, outdoor play. 어디? in play. 그치? 그냥 지금 놀이의 종류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그치? 놀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훈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동적인 외부 활동의 놀이 안에서는요, 아이들이 deliberately dose themselves with a moderate amount of fear. 아이들은요, 의도적으로 does, 그들 스스로 행합니다. with 뭐와 함께 moderate amount, 적절한 양의 fear,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하고요. and 아이들은요, 그로 인해 thereby learn, 배우게 되죠. how to control not only their bodies,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bothers their fear. 자신들의 어떤 두려움까지도 통제하는 방법을 그로 인해 배우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애기들 키웠을 때 지금도 하라면 할까? 이제 중학교 초고 돼서 안 하겠지?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때 한 3,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놀이터, 어디 공원 놀이터 가면 애들이 맨날 아빠 괴물놀이 해줘. 그 괴물, 결국 내가 괴물이겠죠? 그 미끄럼틀이랑 막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커다란 한 덩어리 세트장 있잖아. 그 세트장에 이제 지네가 올라가는 거야.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쌤이 괴물이 돼서 쌤이 키가 크니까 애들 거기 2층 안에 알죠? 이런데 팔 넣어가지고 이렇게 찢기놀이 하는 거야. 그럼 닿으면 죽는 거거든. 그럼 둘 다 죽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그냥 하면 또 재미없잖아. 그럼 그냥 잡기놀이야. 무슨 놀이? 괴물놀이라고. 으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여기 어디야? 중앙공원 있지, 중앙공원. 거기 놀이터에서 내가 애들 둘 데리고 어떤 적이 한 번 있었냐면, 주말에 거기 놀이터 보면 사람들 매점 있는데 바로 옆에 사람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쌤은 그때 당시 기억이 한 4학년, 2학년 그쯤 됐을 거야, 우리 아들 딸이. 그래서 아빠 괴물놀이 해줘.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 알았어 아빠 해줄게 해가지고 하면서 목 쉬도록 막 뛰어다니면서 막 점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 둘 애들만 해주면 되는데 다른 애들이 그걸 보니까 어때? 개 재밌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더니 우리 딸이 옆에 있어서 우리 딸을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옆에 애가 같이 나는 우리 딸 터치하려고 하는데 옆에 애가 같이 아! 있는 거야. 그럼 동달아 아저씨 나도 잡아보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럼 걔 엄마나 아빠들은 다 어디서 저기서 이제 핸드폰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어떡해? 잘 만났다.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그때 당시 대충 추산만 해도 거기 합류한 인원이 우리 아들 딸 포함해서 7명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이제 전문 괴물이 된 거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걸 언제 끝내지? 7명을 다 잡아야 끝나는데. 근데 7명은 그 합산 그래 너 합류해라는 멤버였고 꼭 그 7명이 또 다른 멤버들을 또 이제 확산시키는 그 멤버들로 따지자면 내가 봤을 땐 거기에 괴물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졸라 외로웠어 진짜. 그러니까 지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네들끼리 아빠 괴물놀이 해줘. 일정한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지네 스스로한테 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걸 통제하는 거지. 그치? 그걸 배운다 이거야. 소셜 플레이에서는 계속 문장이 이제 의도적이지, 그치? 또 다른 놀이야. 사회적 놀이에서는 아이들이 뭘 배워 이제는 how to navig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negotiate, navigate가 아니라 negotiate는 이제 협상하다라는 뜻이죠. 누구누구와 협상하다. 협상하는 법을 배우고요. how to please others.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또 how to 동사원형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극복해. 뭐를? 분노를. 분노라는 명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우리 관계대명사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치? can arise from conflict. 그렇지. 갈등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분노 같은 것들을 관리하거나 극복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뭔가 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어휘 추론도 이게 추론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글쎄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다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만 글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법 포인트 적었던 이런 거 분사구문이나 병렬구조, 분사구문은 없었죠. 병렬구조나 이런 의문사, 투부정사 구조 이런 것들에만 좀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도 아직 안 끝났어. 그치. 사회놀이라는 것은 결국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친구들끼리 놀았을 때 거기서 생기는 갈등을 또 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주제문이겠죠. None of these lessons. 지금 이거를 다 하나로 받은 거야. 어디에서? 소셜 플레이에서, 또 액티브 아웃도어 플레이에서, 뭐 여러 가지 플레이들에서, 그치? 배웠던 이런 교훈들이 그 어떤 것도 can be taught. 배워질 수는 없습니다. 부정문으로 해석하셔야죠.
through 뭐를 통해? 구두적인 수단으로 통해서는 뭐 할 수가 없어?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can be learned. 학습되어질 수 있죠. 여기서 they는 누구? 앞에 있는 these lessons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수업들은 배워질 수가 있어요. 오직 뭐를 통해서만? 경험. 근데 이 경험을 프리플레이들이 다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 놀이를 통한 것은 놀이를 통해서 많은 레슨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은 절대로 구두적 수단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만, 즉 행동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니 그게 놀이가 제공할 수 있는 요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놀이가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야. 요즘 진짜 어머님들 우리도 첫째 키울 때는 진짜 좀 예민하고 기민했지만 그 애들끼리 노는 데 있어서는 절대 부모님들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가 제일 마음 아파. 니네도 나중에 자식 키우면 알겠지만 우리 자식이 갑자기 이제 먼저 키즈 카페 같은 데 갔어. 근데 막 먼저 애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지네들도 모르면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잖아. 근데 우리 딸이 가가지고 쭈뼛쭈뼛대.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그걸 못 봐. 왕따 이런 거 못 봐. 절대 못 봐.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뭐야? 가서 놀자고 해. 처음에 이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등 떠밉니다. 근데 애는 준비가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나가 놀래. 이제 애들하고 놀래. 재밌겠다.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해. 그럼 쭈뼛쭈뼛 못 놀잖아? 그럼 이제 좀 심한 부모님들은 거기 가서 얘들아 우리 애랑 같이 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는 거기서 등줄. 그러면 이거는 놀이가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넉살 좋은 애들이 그래 너도 와서 놀자. 너 뭐 해? 이렇게 정해주잖아. 그럼 이렇게 진행자들이 있어. 걔네들은 진짜 잘 노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가만히 냅둬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면 지가 자발적으로 하지. 야, 나도 놀아줘. 아까 그 괴물놀이 그 친구처럼. 그지? 아저씨, 나도 한번 잡아보세요. 이러면 이제 넉살 좋은 거죠, 뭐. 어쨌든.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자, 요즘은 재밌어. 요즘은 여러분들 잘 파악해 주셔야 돼. 32번인가요? 그죠? Many early dot-com investors. 많은 초기의 닷컴 인베스터들, 투자가들, 그러니까 닷컴 회사들. 닷컴 투자가들이 집중했어요. 거의 오로지 무엇에만 집중했어요. 뭐에만? Revenue growth. 이런 게 빈칸 포인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Instead of the net income. 그러니까 총 수익 대신에 수익의 성장 같은 것들에만 오로지 집중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총 수익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뭐에 집중했다? 그 수익의 성장에만 집중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조금 더. Many early dot-com companies. 많은 초기 닷컴 회사들. 그러니까 닷컴 회사가 뭐냐면 우리 그 사이트 www.naver.com 했을 때 그 닷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흔한 사이트지만 초창기 인터넷이 처음 생겨났을 때 랜섬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제 윈도우 안에서의 어떤 그 사이트들, 그게 이제 회사들이 됐던 거야, 예전에. 그러니까 회사라 치면 뭐 사무실도 좀 있어야 되겠지. 뭐 건물이나 사무실 같은 거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있어야 될 시기였었단 말이야. 그 인터넷 이전 시대는. 그치? 여기 뭐 간판도 하나 걸고 있어야 되겠고. 뭐 직원 몇 명들도 같이 있어야 되겠고. 사장이란 말이야. 그치? 이런 게 어떤 회사의 개념이었는데, TMI야, 이런 건. 닷컴 회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금 우리 너무나 흔하게 쓰고 있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 되는 거야. 그게 회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인 회사가 이때부터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 닷컴 회사는 벌어들였어요. 그들의 수익의 대부분들을 from 뭐로부터? Selling advertising space on their website.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위에다가 무슨 공간? 광고하는 공간을 파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수익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뭐 보면 네이버 보게 되면 위에 뭐 네이버 이렇게 써 있고 사이트 가본 적 있어요? 요즘 다 핸드폰이라서 모바일식이라서 여기 검색창 하나 있고 여기 보면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요걸 우리가 배너라고 하죠. 배너. 이게 검색창이고
여기가 이제 이만큼 배너가 있는데 이 배너가 뭐야? 배너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배너라고 그러죠. 그 현수막 모양의 광고창이 여기 있고 뭐 뉴스, 스포츠 뭐 이런 거 쫙쫙 있죠. 그죠? 여기 뭐 아이디 비번 쓰는 데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 요게 이제 그 광고 스페이스죠. 애드버타이징 스페이스. 이런 것을 팜으로써 수익을 대부분 벌어들였대. 그럼 잘 봐.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고된 수익이라는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사이트들이 began ing, 투부정사도 가능해. 의미도 똑같고 exchanging ad space, 그 광고란, 광고의 공간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교환을 하기 시작했어. 즉, 컴퍼니 A가 would put an ad for its website. A 회사가 광고를 놨을 거야. 어디에다가? for, 뭐에 대한? for website on company B website. 그러니까 자신 A 회사의 웹사이트를 위한 그 광고를 놓았을 거야. 어디 위에다가? 컴퍼니 B 웹사이트 위에다가 놓은 거야. 아, 이 A 회사가 어디? A 회사 광고를 AB 회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A 광고를 놓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얘한테 돈 줘야지. B 웹사이트한테. 그렇지? 그리고 B 웹사이트는 put an ad for its website. B 회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놨을 거야. 어디 위에다가? 컴퍼니 A 웹사이트. 그럼 뭐야? 여기에다가 이제 B 광고를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봐. 어떠한 돈도 지금까지 changed hands. 손을 거쳐가지 않았어. 하지만 각각의 회사는 recorded, 기록이 되지. 뭐? 수익이 기록이 되는 거야. 뭐에 대한 수익이냐면 가치에 대한 수익이야. Of the space that it gave up on its site. 그 회사 사이트 위에다가 가져다 준 그 공간의 가치에 대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A 사이트를 B 사이트, A 광고를 B 사이트에, B 광고를 A 사이트에 올려놓는데 뭐 한 달 기재하는데 뭐 $100라 치자. 그지? 뭐 예를 들어 얘가 얘한테 $100를 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가치가 생기는 거냐면 이건 좀 TMI야. $100를 쓸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야. 이해돼? $100를 쓸 수 있는 회사가 된 거야. 반대로 B 사이트의 광고를 A 사이트에다가 놓으면 얘도 똑같이 $100를 쓸 수 있는 가치의 회사가 되면 동시에 A 사이트의 광고에 수익을 벌어들였으니 $100의 수익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100를 쓸 수도 있지만 벌어들일 수도 있는 회사의 가치로 인정이 되는 거라고. 쌤 이게 뭐예요? 그냥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0-0이잖아요. 맞아. 근데 얘네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뭐가 생겼어? 수익이 생겼지. 또 지출도 생겼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 $200 정도를 쓰거나 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업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기록에는 남잖아. 나 저 회사에다 광고 넣었는데 $100 썼어. 그리고 저 회사의 광고를 우리한테 넣었는데 $100 벌었어. 쓰기도 하고 벌 수도 있는 회사가 되는 거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수익을 썼다, 지출했다, 벌어들였다라는 이 기록이 은행에 가져가잖아? 대출 조건이 돼. 나 이런 회사 가지고 있어. 대출 되지? 그럼 그게 신용이 되는 거야. 아무런 돈 1푼 안 쓰고 광고 하나를 교류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대출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얘 벌거나 지출할 수 있는 회사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허수야, 허수. 그렇잖아. 근데 기록에는 남아. 이게 그래서 허수야, 닷컴 회사에. 봐봐. and,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각각의 회사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expense, 수익과 지출을 기록할 수 있었어. 뭐에 대한? 그래,
다른 회사의 사이트에다가 그 회사를 위치시켜 놓은 그 광고의 가치로 인해 지출을 또 기록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인 거야. 방금 얘기했죠. 그치? 이런 기록을 할 수 있게 돼. This practice, 이러한 관행들이 did little to boost net income. 그래, did little니까 거의 하지 않아. 뭐 하기 위해서는 순수익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관행이 하는 일은 없지. 결국 순수익은 빵원이잖아. 그치? And 그리고 resulted in 초래하게 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초래해. 뭐? No additional cash inflow. 그치? 어떠한 현금의 추가적인 흐름도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냥 너 $100 준 거야? 받은 거야? 이거. 하지만 그 회사는 did boost reported revenue. 이게 어휘로서는 되게 좋겠지. 빈칸도 그렇고. 그치? 기록돼 있는 수익만큼은 뭐 되어 있는 거야? 촉진을 시킨 거지. 이해돼? $100 번 회사야. 쓴 회사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this practice, 앞서 말한 그런 관행들이 was quickly, 빠르게 put, 놓여졌어. PP입니다. was put, 놓여졌어. 어디에 놓여졌어? on end, 끝 쪽에 놓여지게 됐어. 즉 끝을 맞이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회계사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거 did not meet,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뭐를?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어떤 기준? of 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수익 인지 원칙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야, 이거 결국 순이익 없는 그냥 허수일 뿐인 거잖아. 이걸 가지고 무슨, 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닷컴 회사로 인해서 진짜 이게 버블 경제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죠. 그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요거는 얘들아, 그러면 뭘 놓으면 좋을까? 흐름 문제로 놓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흐름 문제. 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대표적인 문제 두고 6번 문장하고 7번 문장에 잘린 포인트 같은 거 쓸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흐름 포인트로서 순서 삽입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5번 문장도 앞에 얘기 한번 보시게 되면 A 사이트가 A 사이트 광고를 B 사이트에 놓고 B 사이트 광고를 A 사이트에 놓으니 어떠한 돈도 손을 거치지 않으며 하지만 수익은 기록이 됐다라는 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사 없이도, 그치? 이런 문장, 요 세 문장이 앞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서 연결지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 삽입으로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강조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3번. 요 지문은요, 미스라는 단어를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가 뭐죠? 사전적 의미? 신화입니다. 신화. 그치? 근데 신화가 가져다주는 어떤 긍정적 폭력성이 있어. 신화하면 되게 좋은 말 같은 느낌 들지 않아? 나만 그런가? 어쨌든 신화는 그런 의미인데 신화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 얘는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 신화는 어떤 얘기야?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내려와 사람이 되고 싶은 호랑이와 곰에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먹고 나오면 사람이 된다. 호랑이는 못 참고 나왔는데 곰은 그걸 성공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단군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우리야.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야. 이게 대한민국 4,300 단기 4,300 몇십 년이야. 내 기억으로. 니 단기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 반만년 역사 들어본 적 없어?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반만년이 몇 천이야? 5,000년이잖아. 근데 아직 5,000년 되려면 멀었어. 몇백 년 남았어. 4,000 지금 300 몇십 년일 거야. 아마 단기. 그 단기가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래로 4,000년이 흐른 거야. 서기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 어쨌든 단군 신화 어때? 현실적으로 그치? 허구죠, 허구. 그지? 그리스 신화는 더하지.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는 신화란 뜻도 있지만 약간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미스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 어쨌든 신화 연구자들이 have long argued,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대디아를 접속사 되시죠? 신화가 가져다 주었다. 구조와 의미들을 어디에? 인간 삶에 가져다 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땡땡 그 의미는 is amplified. amplified 무슨 뜻? 증폭시키다라는 뜻이야. 증폭되는 거야, 의미가. 언제? When a myth, 신화가 evolves into a world. 어떤 세상 쪽으로 진화하게 될 때? 어떤 하나의 세상으로 진화하게 될 때, 커갈 때, 뭐가? 신화가. 세상으로 커가게 될 때 그 의미가 증폭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신화라고 말하면 될까? 성경책,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적은 기록부잖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라사대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인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녹아 들어가져 있는, 그치? 책이잖아. 그러니까 신화가 인간 삶에 의미를 줘. 그 의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 얼마나 돼요? 엄청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그 신화가 진화했을 땐 의미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그 성경책 한 말씀이. 그치? 참고로 쌤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알겠죠? 가상세계의 능력, to fulfill needs. 그러니까 필요성,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가상세계의 능력이래, 얘들아.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가상세계 누구? 허구. 미스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미스 얘기하는 거야. 이 신화의 능력이 어떤데? 큰데. 언제 큰데? 언제 성장한데? Lots and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in the world. 세상에서 믿고 있을 때 성장돼. 똑같은 말? 반복. 의미는 미스가 세상 쪽으로 진화했을 때 의미가 커진대잖아. 똑같은 말이야. 봐봐. 미스는 커진대. 언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믿고 있을 때. 똑같은 얘기죠. 결국 미스라는 것의 의미는 월드로 가야 뭐 할 수 있다? 그로우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미스의 어떤 의미는 세상의 의미로 가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근데 반대로 conversely, virtual worlds cannot long sustain. 가상의 세계는 오래 지속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세계 뭐라고 얘들아? 미스라고, 미스. 오케이? 이 신화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 by 뭐에 의해서? A mere handful of adherents. adherents 뭐야? 추종자들. 그러니까 소수의 추종자들. handful of는 한 움큼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단지 소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는 유지될 수 없다. 잠깐만. 똑같은 얘기거든? 반대로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반대 의미가 위의 의미랑 똑같은 의미야. 미스의 의미는 월드 정도는 가야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반대로는 적은 추종자 이퀄 뭐야? 적은 추종자 이퀄 지속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렇잖아. 한 기독교 정도는 돼야 그건 너무 큰가? 그 정도지. 갑자기 무슨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신을 갑자기 그 이단이라는 작자들이 사실 그런, 그치? 종교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치? 어쨌든 꼭 그 대한민국에서 인정된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세 종교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갑자기 신천지가 들어가. 그치? 신천지도 규모가 장난 아니던데? 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혹시 금요일 날 예배 가는 친구 있어요? 금요일 날 예배. 그게 아마 신천지라고 하면 안 돼. 나도 몰라, 근데.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근데 믿는 인원이 소수야, 그치? 소수면 그거 지속될 수가 없어. 라는 얘기야. 단순하게 접근합시다. 예시 들지 않을게요, 이제. 자, 요 예시가 너무 좋은 예시야. 생각해봐. 한번 consider, 생각해봐. 차이를 생각해봐.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 글로벌한 규모의 스포츠와 게임을 한번 생각해봐. I invent. 목적 없어. 불완전한 문장. With my 9 friends. 내 9명의 친구와 함께 내가 만들었던 게임이야. 이거와 전 세계적인 스포츠 뭐 있어? 축구.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회죠? 피파가. 그지? 피파 등록된 회원국이 그 어떤 유엔보다도 많으니까. 그지? 어쨌든. 전 세계 스포츠, 축구와 내가 만든 게임, 내 친구 9명들이랑 만든 게임이랑 차이를 비교해봐. and 그리고 뭐 하는 거야? play regularly, 규칙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규칙적으로 하는 게임이야. 9명의 친구랑. 니네 혹시 바간바게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 핸드폰 없던 시절에. 학원도 잘 안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이, 우리는, 옛날 얘기 좀 할게.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잖아? 집에 안 갔어. 어디가? 운동장으로 바로 갔어. 왜? 다음 스케줄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 그 많은 애들이랑. 그래서 항상 학교 방과 후면, 물론 학원도 있었는데 운동장에 애들이 많았어. 학교 끝나면.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는 거야. 야, 요즘 뭐 운동장 텅텅 비어있고 애들 학원 가느라 바빠, 불쌍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쨌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철봉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반동으로. 하나, 둘, 셋, 점프해서 안착. 두 번째. 하나, 둘, 셋, 안착. 하나, 둘, 최대한 멀리. 안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다음 선수가, 이게 술래야. 술래가 마지막에, 마지막. 점프해서 하나, 둘, 셋 하고, 가스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점프해서 가스 해서 발을 최대한 벌려서 먼저 안착한 애들 발을 밟아야 돼. 3번 내. 그러니까 바간박 해서 가스 할 때 얘네들은 도망갈 수가 있어. 가스 뒤로. 술래는 얘를 그 3번 안에 잡아야 돼. 개 재밌겠지. 졸라 재밌어. 이거 하느라고 밤 해지는지 몰라, 진짜. 어이씨, 한 판만 더 해. 이거 분명 나와. 양명고 오늘 내일 한번 해봐서. 이게 선생님이 내가 만든 게임은 아니고 충남 홍성에서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임하고 축구랑 비교해봐. 내가 만든 게임은 might be great game. 말이 좀 자질구레하죠, 그렇죠? 장황해지죠? 아주 훌륭한 게임이야. 즉 어떤 게임인데 여기 원은 동격이죠?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야? That is completely immersive. 굉장히 몰두되는 게임이야. 굉장히 몰두되는 게임이며 또 게임이야. That consumes all my group's time and attention. 내 그룹 친구들의 시간과 집중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소비할 수 있는 게임인 거야. 막 몰두하고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 게임의 범위, 도달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어디에? 10 of us, 우리 10명한테만, 그러니까 만든 나랑 9명의 친구들, 이 10명한테만 제한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폭이 좁다면, 하지만 여기서 도우의 하지만은 앞에 5번 문장과의 대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10명한테만 그게 제한되어 있다면, then 그렇다면 it's ultimately, 궁극적으로 just a weird hobby. 그건 그냥 이상한 취미일 뿐이야. 니네도 쌤이 바간바게스 알아? 했을 때 게임 설명할 때 뭐 좋은 게 다 있어? 하고 살짝 피식했잖아, 그지? 그 정도야, 그냥.
축구랑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니?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스포츠 얘기, 미스 얘기하다가 스포츠 얘기로 넘어갔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와 게임은 뭐에 대한 이야기? 월드 수준으로 가냐? 아니면 적은 추종자에서 멈추는 거냐의 그 비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and it has 그 게임은 제한되어져 왔어. 뭐를? 사회적 기능 같은 것도. 그지? 10명 니네들밖에 하는 거 아니니까. 사회적 기능이 제한됐다는 건 이런 의미 아니겠어? 야, 우리 갑자기 이 초등학교 때 놀던 10명들이 다 각자의 대학교로 뿔뿔이 성인이 돼서 흩어졌어. 근데 이제 막 친구들끼리 놀려고 하는데, 야, 우리 심심한데 박 안 받겠을까? 그럼 그 대학생 친구들이 알겠어? 모르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이 돼, 안 돼? 안 돼. 야, 씨, 박 안 받겠어. 졸라 재밌는데. 야, 내가 가르쳐 줄게. 해봐. 안 되지. 모르니까. 그지? 계속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자, 갑니다. 야, 요거 봐봐. for 명사가 to 동사하기 위해서야. 문장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 문장 앞에 투부정사 쓰였으니까 우리 문장 앞에 쓰인 투부정사는 뭐죠? 위에서. 그렇지, 목적이야. 주어가, 즉 가상세계 뭐라고? 미스가, 신화가 제공하기 위해서 뭐를? 지속적이며 wide ranging, 넓은 범주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론할 수 있겠지. 뭐 해야 돼? Lots and lots of people이 believe 해야 돼. 믿어야 돼. 그 미스의 가상세계의 참여자들이 must be 뭐 해야 돼? 충분히 큰 그룹이어야 돼. 뭐 할 수 있는? to be considered. 오형식 동사 수동태. 이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사회라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기에 커다란 충분한 그룹이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사회 정도의 규모는 믿어야 그게 미스가 된다고. 오케이? 동네 전통 이런 것도 안 돼. 오케이? 좀 더 큰 사회. 사회 정도의 규모는 돼야 그게 신화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니다. 동네의 어떤 전통도 신화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인원이 많으면. 그래서 그 스트레서 뭐가? 기준점이, 그 기준점 어떤 기준점? 사회 정도로서의 여겨질 수 있는 큰 규모의 그룹들의 기준점이 도달되어지게 되면 심리적 가치가, 즉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생각들, 가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가상의 세계가 turn into 뭐뭐로 바뀌다라는 뜻이야.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고, 그냥 turn into 하면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다야.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심리적 가치가 뭐로 변하게 돼? 넓은 범주의 사회적 가치로 바뀌게 된다 이거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어떤 내 가상의 세계가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너도 다 믿으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사회적 규모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조건은 결국 뭐다 얘들아? 많은 사람, 세상의 규모, 사회라는 규모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야 그게 신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까지였습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두 지문 남은 거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내용의 질문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아요. 빈칸 추론 가능성 충분합니다. 자, 주제 파악도 잘 해두셔야 되겠고, 우리가 일단 30번대 문제들에서 주제 파악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 많은데, 여러분들 시험 지문 개수가 지금 대략 몇 개죠? 한 30개 되죠? 그죠? 30여 개인가? 그 정도 되죠? 한 지문 한 지문의 주제 제목을 다 파악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자료 드릴 때 거기 안에 네모 칸 안에 다 있거든요. 거기 안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첫 번째 바퀴 돌 때 그 기억해 주셨던 걸 기반으로 해서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 두 번째 과 5과랑 첫 번째 수업했던 거, 두 번째 수업했던 거, 오늘까지 수업했던 걸 이번 주 주말까지 다 복습하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돼. 알겠지? 가봅시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묘사하는 것이 특정 환경적 조건을 뭐로서 묘사해? 아, 극단적이다, 혹독하다, benign하다, 온화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 건 자연스러워 보여. 그치? 오늘 날씨 참 온화하다, benign하다, 그치? 근데 it may seem obvious, 또 명백해 보일지도 몰라. 언제? 어떤 조건들이 are extreme, 그래, 극단적일 때에는 그게 분명해 보일지 몰라. 예를 들어 뭐 좀만 있으면 이제 야, 올여름도 엄청 길다고 하더라. 아유, 여름 반팔 옷이나 나도 많이 사놔야 될 것 같아. 여름이 10월 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이제 지금 봄이라고는 하는데 봄이라서 이제 꽃 피기 시작하지. 이제 4월 되면 조금 한 20도까지, 그때까지는 버티다가 5월 되면 이제 한 20대 후반 찍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여름이야, 이제 초여름. 어쨌든 그래서 여름 날씨 막 한 30 막 4, 5도만 돼도 엄청 좁. 우리나라는 또 스파이크까지 하니까, 그렇지? 그럴 때 우리 막 익스트림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분명해 보일지 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땡땡 콜론 midday heat of the desert, 사막의 한낮의 열, 그죠? 엄청 덥겠지, 극단적이겠지. 혹은 cold of Antarctic winter, 이 북극의 어떤 추위, 그지? 그 다음에 salinity of the Great Salt Lake, 이 호수의 염도, 짠 거, 이런 거 다 extreme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But, 하지만 쌤이 헷갈렸죠 지금? 그죠? 안타르틱은 남극이죠, 그죠? 남극의 어떤 겨울의 추위, 그 다음에 사막의 어떤 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심하다고, 익스트림하다고 해. 하지만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예요. This only mean, 앞서 말한 것은 오직 의미합니다. 뭐? These conditions, 앞서 그런 극단적이다라는 조건들은 누구한테만? For us, 우리한테만 극단적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given이라는 것은 무엇을 고려해보면, 분사구문자리 given은요, considering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처럼 보시면 돼요. 이 considering도 given도 무엇을 고려하면 이런 뜻이죠. 고려해보면 우리의 특정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lerance, 특정 생리학적 특징들과 우리가 인용, tolerance, 참을 수 있는 이런 인용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극단성이라는 건 우리에게만 오직 의미한다, 이건 거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다음 문장. To a Caucasus, 선인장에게 there is nothing extreme about the desert conditions. 이 사막의 조건에 관한 극단적인 건 얘네들한테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그 사막의 미드데이 히트가 그냥 뜨겁고 극단적인 것 뿐이지, 막 50도, 40도 막, 그지? 그게 극단적인 것 뿐이지, 선인장한테는 그게 극단적인 게 없어.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칵티아, 선인장이 복수야, 복수. 칵티, 칵터스가 단수, 칵티가 복수야. 이 선인장들이 진화를 해왔던 그런 사막의 조건에 관해서 극단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The icelands of the Antarctica. 뭐야, 뭐. 또 아닙니다. 아이스의 땅. 어디에? 남극의 아이스의 땅도 극단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펭귄한테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극단적인 거야, 거기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 주관적 관점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 주관적 관점은 뭐야? 인간이 생각하는 익스트림, 선인장이 생각하는 익스트림, 펭귄이 생각하는 익스트림이 전부 다 어떻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주관적인 거의 다른 말은 또 뭐가 되는 거야? 관점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 그지? 이 똑같은 날씨가 나한테, 너한테, 쟤한테, 걔한테, 얘한테 다 다르다는 건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점의 다양성. 그지? 그걸 여태까지 얘기한 거야. It is lazy and dangerous for ecologists. 그러니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게으른 거야, 그거. 누가? 게으르고 위험한 거야. 누가? For 생태학자가 to assume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게으르고 위험한 거야. 데디아라고.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감지하고 있다. environment, 환경을 어떻게? in the way we do. 여기서 do의 대동사는 누구의 대동사야? 앞에 있는 sense의 대동사가 되겠지. 우리가 감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모든 생명체들이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특히 생태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지. 그렇지? 게으른 거. 연구도 안 하는 거야. 우리한테나 극단적인 거지. 그렇지? 다른 생명체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생태학자가 다 똑같다 말한다? 그럼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Rather, 오히려 the ecologist, 생태학자들은 should try to gain,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 뭐를? Worm's eye, plant's eyes view, 방금 얘기했던 of environment. 그 환경에 대한 그 벌레의 시각, 생물의 시각, 그치? 식물의 시각, 이런 시야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to see the world as others see it. 어떻게 봐야 된다고? 세상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다시. 다른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emotive was 이런 표현의 단어들, 예를 들어 혹독한과 온화한 이런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심지어 relative such as hot and cold, 뜨겁고 차갑고와 같은 이런 상대적인 것조차도 should be used, 사용되어져야만 해. 이컬러지스트들에 의해서. 오직 뭐를 가지고? only with care는 뭐의 의미야? carefully의 의미죠. 조심스럽게 오직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 그렇지? 다른 관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이 7번 문장도 이 글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휘 추론으로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익스트림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어법적으로 대동사라든지, 그치? 문장 구성 같은 것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마지막 35번.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잘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process, 처리는요, 달라요. 뭐와? 합리적인 처리와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인간의 처리하고 있는 방식과 합리적 처리 방식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어. 이 둘의 처리 과정이 in their outcome, 그것들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결과에서 이 둘은 다릅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언제만 그렇다는 얘기야. 만약 그 과정이 항상 does the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행할 때만 우리는 그 과정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뭘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the current information,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given, 뭘 고려해 봤을 때 이상적인 퍼포먼스의 어떤 측정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의 어떤 정보 같은 걸 기반으로 하여
올바른 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합리적 과정은 go by, 어디에 있어? 책에 의해서 오게 되고, 그리고 합리적 과정이라는 건 이런 걸 생각해. 데디아라고. 책이 실제로 옳다라는 것을 가정한다 이건 거야. 합리적 과정은 책이 옳다라고 가정해. 정리되시니? 다시. 인간의 과정은 합리적 과정과 달라. 결과적인 측면에서. 근데 과정이 합리적일 경우가 언제야? 올바른 것을, 그 과정이 올바른 것으로 행하게 될 때. 현재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상적인 퍼포먼스의 측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줄여서 얘기하면 합리적 과정은 그래서 뭐? 책에 있고 책이 옳은 것이라는 얘기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책에서 있는 과정을 통해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것을 하게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책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 물론 뭐 푸는 많은 방식이 있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푸는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응용 문제를 내가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잘 풀었다. 문제 해결 참 합리적으로 잘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얘기야. 책에 기반을 둔 정보를 통해 올바른 것을 행하게 되면 그걸 우린 합리적이라고 한다. 인간의 과정은 involve, 포함하고 있어. 약간 본능적이며 직관적이고 and 다른 variables that don't necessarily reflect to the book. 책을 반영하지 않는,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다른 이런 변수들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해. 인간은. and 그리고 may not even consider. 그리고 고려하지 심지어 않을지도 몰라. The existing data. 이렇게 가야겠다. May not involve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과정은 고려하지 않을지도 몰라. 뭐? 현존하는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 말 참 힘들지. 인간은,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는 건 책에 있어야 되는 거야. 책이 옳으니까.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적인 퍼포먼스야.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것과 다르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differ from,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다음 문장, 4번 문장에 인간은 뭘 포함하고 있어? 약간 직관, instinct, 본능. 그러니까 책에는 반드시 반영되지 않는 다른 변수들. 그리고 뭐야? 현존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료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건 약간 교과서 같은 거. 이건 약간 변수의 기반을 많이 둔. 그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이 둘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한 거야. 그걸 지금까지 한 걸 뭐? 예시로 들어보겠다. 한 예시로. 합리적 방식은 to drive a car, 운전을 하게 되는 합리적 방식은 is to always follow, 항상 따르는 거야. 뭐를? 법을 따르는 거겠지. 운전은 무조건 법을 따라야 돼. 하지만 트래픽, 교통이라는 것이 항상 합리적이지 못해. 만약 you follow the laws, 네가 법칙을 따르게 되면 precisely, 정확하게 따르게 되면 넌 결국 어떻게 돼? stuck 돼 버리게 될 거야. 갇혀버리게 될 거야. somewhere, 어딘가에서. 왜냐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aren't following the laws precisely. 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예전에 쌤은 이제 캠핑장 같은 거 가는데 되게 좋아하거든. 길이 이렇게 있어. 시골 2차로 도로야. 내가 이렇게 가고 있겠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 팻말에 여길로 가야 캠핑장을 갈 수 있다고 쳐. 그리고 길이 이렇게 나 있어. 그러면 시골길이다 보니까 차들이 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불법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돼. 이게 인간이 하고 있는 직관과 본능을 통해서 교통신호 안 지켜도 돼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내비게이션은 어때?
법대로 지켜야 되니까. 일단 야 직진해. 유턴 나올 때까지 가. 유턴 나올 때까지. 저기 어딘가로 가. 저기 가서 유턴해서 돌아가지고 다시 일로 와가지고 다시 여기 좌회전 신호 받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교통신호 지키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10초 안에 갈 수 있는 걸, 5초 안에 갈 수 있는 걸 5분을 걸려서 갔다 올 수 있다고. 그치? 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 보니 네가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게 된다면 넌 결국 어딘가에 갇혀버리게 될 거야. 그치? 왜냐? 다른 운전, 얘는 이유를 뭘로 대고 있어? 다른 운전자들이 안 지킬 거니까 너만 손해보는 걸 거야. 그러니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려면 셀프 드라이빙 카가 첫 소재 등장이거든? 얘가 주제야. 그러니까 필자는 인간적 처리 방식과 합리적 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 성공적이려면 셀프 드라이빙 카, 뭐니?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된다? 따라서 must act, humanly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뭐 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직관에 맞추어서. 테슬라. 난 솔직히 테슬라, 저는 개인 의견은 테슬라 좋은 차죠. 기능적으로는 되게 좋은 차인데, 약간 테슬라는 약간 좀 안 예뻐. 솔직히 얘기하면. 그지? 약간 안 예뻐. 안 예쁜데, 그래도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진짜 최고더라, 얘가. 글쎄, 한국도 전기차 산업 뛰어든 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 테슬라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러니까, 한국차 그 차이를 얘기해 주는데, 한국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선이 있어야 된대, 옆에. 이 선이 있어야 선을 지키고, 그걸 인식해서 지키는데, 테슬라는 주변 환경을 인식한대. 그러니까 옆에 같이 달리던 차가 멈추면 나도 같이, 선이 없더라도 같이 멈춘대. 그러니까 얘는 환경인지. 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뭔가 책처럼 선이 있어야 그 선 앞에서 멈춰! 이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쟤 멈추니까 나도 같이 멈춰야 되겠다. 이 인식이 되는 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합리적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이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 합리적이려면 인간처럼 운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리되세요? 이 둘의 차이점만을 가지고 얘기한 글 같지만 아닙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두 가지 방식 중 인간적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까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들아 결국 합리적이게 네가 운전을 하게 되면 예시에서 합리적이게 운전하면 넌 갇혀버리게 될 거니까 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내용은 뭘로 내도 좋아? 빈칸 추론으로 내도 좋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